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해도 돼요? 내가 기필코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이제 국가대학 다녔으니까 공돌이 아니에요. 공돌이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비전문가가 못하는 걸 해야 전문가죠.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걸 될수록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이 없으면 4초 살기 어렵다. 이런 농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자, 기업인, 그리고 교육자까지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민계식 현대중공업 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께서 조선공학을 대학교부터 전공하셨는데 지금이나 대한민국이 조선기술로서 높은 나라이지 그 당시만 해도 조선기술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선공학도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 서울대학교에 가면 규장각이라는 도서관, 옛날 고서만 하는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조선시대 지도가 쭉 있어요. 네. 네, 뭐 동아시아 지도고 뭐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이쪽이 남쪽이죠. 저쪽이 북쪽이고. 네. 근데 임금님이 보는 지도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네. 그거를 딱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완전히 태평양 세계의 중심이에요. 네. 그 해양으로 나가야만 국가가 융성하겠다. 네, 그렇게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시고 유학길에 오르십니다. 그 당시 유학길이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나요?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공과대학 다녔으니까 공돌이 아니에요. 공돌이니까 산업실습을 이제 저 3, 4학년 때 꼭 가죠. 네. 실습을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계 수준이 너무나 크대가지고 뭐 고생도 될 뿐만 아니라 수준도 낮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결심을 했어요. 아주 결심을 한 게 뭐냐면 내 전문 분야에 우리나라 산업은 내가 기필코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그 결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도 뭐 김일이라는 분 그 레슬링 할 때는 동네 사람이 텔레비 있는 집에 다 모여서 흑백 텔레비지 와각거리고 보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배워야죠.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선진국에 가야 하니까 뭐 유학 가는 거부터 계획을 해서 이제 우리 땐 유학 가려면 문교부 시험을 봐야 해요. 영어 시험하고 국사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런 거 시험 다 보고 또 미국에서 장학금 받으려면 GRE라고 Graduation Record Examination이라고 그 성적이 좋아야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제 그것도 보고 다 하고 그리고 재정 지원을 받고서 미국에 갔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고생하는 거는 그냥 혼자는 넉넉히 살아요. 펠로십 받으면.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잘못 낳습니다. 9월 초에 날 아이가 6월 초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1.2kg, 요즘 조막만 하는 애죠. 걔가 이제 병원에 인큐베이터에서 보육기에서 3개월 살다가 나왔는데 그 돈이 그냥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소나타 같은 차 한 대가 1,500불 할 때 23,000불. 정상분만 오면 250불이면 되고 그게 이제 보험으로 다 되는데 23,000불 나왔는데 그걸 병원에서 갚으라고 자꾸 일주일마다 독촉장을 보내죠. 그럼 못 갚으니까 나중에는 콜렉팅 캠페인이라고 돈만 받아주는 깡패 회사가 있어요. 이런 덩치가 흑인들이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뭐 건드리진 않아요. 미국은 뭐 건드렸다면 큰일 나니까 협박만 하고 그래서 막 먹는 시작했죠. 그 당시에 뭐 영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추방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노동을 시작해서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접시 닦는 거, 뭐 접시 옮기는 거, 저 백화점에서 여자 변소들 대수록 다 하려고 그래요. 여자 변소 닦는 거. 그리고 이제 델몬트 깡통 공장에서 이제 그 뭐 깡통 만드는 거. 그리고 점점 돈 많이 준 데는 자꾸 옮겨요. 주유소에서 일할 때는 미니멈 웨이지가 최저임금이 73센트. 그 당시엔. 네. 그러다가 접시 닦기 오면 한 1불. 또 여자 백화점 여자 변소 청소하면은 한 2불. 그리고 델몬트 깡통 공장은 3불. 계속 높은 네, 높은 데로 자꾸 옮기는 거죠. 그래서 부두에 가가지고 깜둥이로 섞어서 집 내려오는 거. 새벽 4시에 가서 9시까지 이러고 이제 수업에 가거든요. 그건 시간당 5불. 네. 그러다가 제가 맨 나중 한 미국의 막노동이 뭐냐면 아리조나주의 투선시라고 있습니다.
투선시티에서 냉동 고기 대형 트레일러를 운반해서 샌프란시스코 프리몬 호텔까지 운반하는, 네, 그게 한 2,000km 되는데 이틀에 와야 해요. 그리고 시간당 부불. 70몇 센트에서 부분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말밖에 못하지만, 네, 그게 제가 미국에서 한 마지막 막노동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이제 명실상부 누가 뭐래도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전문가가 되었다 뭐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문가라면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대우조선이다 현대중공업이다 이런 큰 공장에 업무를 파악하고 뭐 하려면 2, 3년 걸려요. 근데 사장이 새로 오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전문가다, 다 파악했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문가라는 것은 비전문가가 못하는 걸 해야 전문가죠. 비전문가와 차별성이 있는 것이 전문가. 그럼요. 비전문가 못하는 걸 해야 전문가가 되지.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로 과학기술 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게 지금 최초가 아니라 아마 지금까지도 유일한가요? 네. 지금 네. 유일하게. 그런 이유는 아마도 기술자, 공학자, 과학자분들이 기업인으로서 변화하고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로도 와닿는데 어떻게 그 변화에 대한 결심, 뭐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제 전문 분야에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차례차례 단계를 만들었죠. 처음에 설계 자립을 해야죠. 설계 능력이 있어야지. 설계만 잘하면은 물건은 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물건 쓰건 뭐 부품은 이제 우리나라 거를 쓰건 외국 거 쓰건 다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 부품을 국산화해야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만들어야죠. 생산성, 또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된다면 성능 측정하고 뭐는 기술 다 개발해야죠. 그걸 차례차례 밟아가지고 일본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죠. 일본 거의 따라갔다가 일본이 또 지네들 뭘 개발하니까 이제 떨쳐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안 하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1등 되고, 그러니까 2000년, 2001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세계 1등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못 따라와요. 앞으로 한 5년간은 그럴 겁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직원들을 채용을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셨습니까? 아니, 직원 한번 이렇게 뭡니까, 면접 볼 때 가끔 들어가죠. 네네. 물론 서류 심사하고 시험 본거 같은 건 인사부에서 다 해가지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얼마나 많아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네. 5명씩 쭉 들어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거 뭐 한 사람 앞에 5분도 안 되게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하기가 어렵죠. 참 아주 모자르다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되게 비슷비슷한데, 저는 이제 물어보는 게 운동하느냐? 운동. 또 그러고 이제 공학이나 이제 대개 이제 수학이나 이런 거 전공한다 그러면 이제 이상한 걸 모르죠. 무한대하고 영어하고 그거에 대한 네 개념을 한번 설명해봐라. 무한대 재밌어요. 그거는 이제 칠판에 쓰면서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게 많은데, 이제 그런 또 창의력. 창의력은 타고나냐, 연습으로 되냐, 훈련으로 되냐, 이제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사람들이. 압박 면접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과 창의력을 많이 좀. 건강 창의력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무한대와 연기의 개념이 창의력이거든요. 네. 네, 뭐 별거 다 만드니까 그거 가지고. 네. 그리고 책 많이 읽니? 상상을 하니? 꿈 많이 꾸냐? 자기들이 저걸리면 우선 제일 처음에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이 좋아해요. 상상력 대표적인 게 문학이에요. 문학은 제한이 없어요. 뭐라 그러죠? 무술, 중국의 엉터리 같은 무협지인가요? 무협지. 네. 무협지를 보면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딨습니까? 북경에서 몽골을 뭐 하루에 가고 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게 문학이에요. 상상이에요. 상상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억력, 상상력 다음에 창의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창의력이 안 오는 거죠. 이제 그걸 이렇게 직접적이 아니고 이제 토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근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어떤 학생은 대답을 잘하면 좀 오래 하고 싶은데. 한정돼 있죠. 그래서 다 물어봐야 하니까. 다 물어. 네. 정주영 회장과 정몽주 회장이 10년을 넘게
회장님을 구애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오라 그랬죠. 자꾸 오라고 이제 오라 그런 거. 이제 그 차나 한잔 마십시다 하고 이제 가서 차 마시다가는 그다음에 이제 결국 하시는 말이 이제 그만 오시죠. 이제 그러는 거. 장수가 어떻게 싸우다가 말을 바꿔 탑니까? 그러고 이제 안 가다가 기술 개발. 근데 제가 네 가지를 3년간 아주 줄기차게 건의하다가 떠나는데 기술 개발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안 하면 성장에 한계가 옵니다. 야, 임마 기술은 필요할 때 나가서 사오면 돼. 그것 쪽 우리가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벌리십니다. 이거 겁납니다. 야, 임마 대바불사야. 벌리면 돼. 대우는 OEM으로 수출해요. 우리가 아니고 다 누가 주문하면 그거 이름으로 수출해요. 우리 이름으로 수출합시다. 네? 그래야 이름이 나고 모험은 뭐 위험할지는 모르지만 모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야, 임마 다 설계해 온 거 우리가 직주문 하니까 품질 보증도 안 오고 앞도 서비스도 안 오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 앞도 서비스 강화해야 한다고. 야, 임마 난 장사꾼이야. 장사꾼이 한번 팔아먹었으면 그만이지. 앞도 서비스는 얼어주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3년 동안 제가 건의하다 하다. 그 당시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이나 런던 공항이나 파리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삼성, LG는 간판이 커다랗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그걸 보고 그게 부러워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건의하다 못해가지고 그분은 영업이 지상선이에요. 이제 저를 보러 영업 총괄을 하라고, 그룹의 영업 총괄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를 넣겠습니다. 아무리 건의도 안 되니까 기술을 하겠다는 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붙잡는 걸 이제 어떻게 또 그 정주영 회장님 그 추진력 한번 잡히면 꼼짝 못해요. 그 추진력에 잡혀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사실 회장님이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회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제 선배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네. 뭐 좀 좋은 후배가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말단 직원을 안 하고 바로 이사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장과의 관계 같은 게 많이 있었죠. 이제 중요회의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 막 뭐가 잘못돼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면 화나잖아요. 네. 되게 사람들이 그럴 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장님 그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하면 사장이 체면이 뭐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억울하지만 좀 가만히 있고 저는 그랬어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사장실 찾아가요.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따져요. 여차저차하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고 그런 건데 거기서 중역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사장이 막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렇게. 저는 만만하지 않구나. 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 공헌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이사로 들어오셨으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좋은 선배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법과 처세술과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이 조금 다른데 이 처세술 첫째는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걸 알아야 해요. 세상은 거울이다. 거울을 보고 내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날 보고 웃어요. 거울에 대해서 내가 너 힘든 일 하구나 내가 도와주면 거울도 날 도와줘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물론 사람들을 만나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하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다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표현할 줄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영어가 좋은 게 영어는 땡큐가 말이 아니라 그 감탄사예요. 그냥 말끝마다 땡큐 하는 거.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뭐 식당에 가서 그 종업원이 물만 따라줘도 감사합니다 꼭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이거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회사에서는 더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겸허해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 전공하고 다른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공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제 전공은 아니지만 한번 한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높이 평가해.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청년들이 봤을 때 민계식 회장님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참 굉장히 어려운 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가 청년 시절의 꿈과 이상. 공부해서. 네. 내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지금 제가 경영하던 회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제일의 조선을 향한 국가예요. 아무도 따르지 못해요. 네. 현재는. 뭐 LNG 선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네네. 최고죠. 그럼 그 성공을 이루셨는데 청년 때부터 꿈꿨던 꿈을 목표를 이루셨는데 그 목표를 이루시는 특별한 뭔가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 자신이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세계 인류공학자가 돼. 나 네. 자신부터. 네, 나 자신부터. 그래서 제가 5살 때 이제 젊은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기본적인 게 있는데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걸 될수록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그걸 영어로 determination이라고 그래요. 내가 뭐가 되겠다. 뭐 학자가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기업가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뭐 많잖아요. 군인이 되겠다. 그걸 될수록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되기 위한 계획을 5년 계획, 평생 계획, 5년 계획, 뭐 한 달 계획, 계획을 세우고 그거 계획에 따른 노력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하고는 10년 지나면 천연직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죠. 미래에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고 가야 해요. 그럼 미래의 꿈, 나를 이끌고 가면 그게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좀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들한테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실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학자, 의학자인데 존 아나스 소우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함합의 백신을 개발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성함합의로 반신불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성함합의 백신을 개발해서 애들이 성함합의 걱정 없이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그걸 개발해가지고 난 인류에 공헌하겠다 그래서 그 특허를 개방해 버렸어요. 누구나 다 써도 좋다. 특허를 안 받고 그 특허를 받았어야 세계 제일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분이 한 말을 내가 좋아하는데 Hope lies in dreams, in the imagination and in the courage of those who dare to make dream into reality.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꿈을 꾸고 상상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서 이루어진다. 청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희망이에요. 국가 원수는 국민들한테 희망 딱 한 가지만 주면 돼. 밥을 안 먹으면 40일 살기 어렵고 물을 안 먹으면 4일 살기 어렵고 공기를 숨을 안 쉬면 4분 살기 어렵고 희망이 없으면 4초 살기 어렵다. 이런 농담입니다. 희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청년 민계식 전 회장에게 길을 묻다 오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